크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한일 기독교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물론 주체는 한국 교회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 이런 의미죠. 그러나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양쪽 관계가 되죠. 한일 그리스도교의 관계가 되는데, 그 관계사에 관한 얘기들을 첫 시간에 조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관계 중에는 뭐 비교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교섭하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관계를 맺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정체성이 변화되는 관계 대응까지도 진행되는 것이 두 주체 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맨 처음에는 서로 비교를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재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서로 만나서 물리적인 관계를 맺어요.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참 우리는 다르다. 근데 이 부분은 참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관계가 진행되다 보면 나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몇십 년 산 부부들 보면, 저 부부들은 참 닮았어. 비슷해 어딘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보통 합니다. 그게 꼭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친구도, 오랜 친구는 되게 비슷하게 닮아가요. 그거를 저는 뭐라고 보면은 관계의 이제 결실, 관계 맺음의 결실이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건 아이덴티티 변화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조금 뭐 일본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과연 한일 관계를 그렇게 좋은 사이, 서로 닮아가고 서로 아이덴티티의 변화가 일어날 만큼 좋은 관계 설정이 되겠느냐라는 퀘션 마크를 우리가 늘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정리할 부분인데, 기독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한일 관계의 그 험난한 파도를 넘어서라도 같은 크리스찬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서로 닮는 모습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일본에 가서 선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제가 소위 일본하고 가까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본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그런 대조적인 것들을 가지고 관계사마저, 관계까지도 끌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서론하고 좀 다른 것이, 정말 비교를 좀 해볼 겁니다. 오늘은 뭐 물리적 관계, 화학적 관계 이전에 한국의 기독교가 받아들여지는 과정과 일본의 기독교가 받아들여지는 과정에 철저하게 서로 다른 점을 오늘 좀 이야기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한국 것은 아무래도 좀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의 상당 부분이 일본 이야기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일본이 기독교를 어떻게 수용해 갔는지, 그것이 이제 주된 얘기가 될 것이고, 그 이야기 안에는 바로 한국 기독교와 일본 기독교가 다를 수밖에 없는, 저는 어떤 특징을 갖는 역사적 주체가 달리 나타나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떨어지는 발화를 하는 씨앗도 중요합니다. 물론 씨앗의 그 성격에 따라서 결정체가 달라지는데, 저는 더 중요한 거를 그 컨텍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밭에 씨앗이 떨어지느냐. 자,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하나의 씨앗이라고 볼 때, 영적 씨앗이라고 볼 때, 이것이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발화되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것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전제를 좀 가지고 이 얘기를 좀, 오늘 강의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사상사, 그리고 일본의 구체적으로는 일본 기독교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이 일본의 국학을 만났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한 번도 한국의 역사가들이 일본 기독교와 일본 국학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저도 강의도 처음입니다. 지금 한국 여러분들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 국학이라는 일본의 전통이 일본 기독교 수용사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오늘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국학이라는 건 이제 처음에 저는 오해를 했습니다. 야, 이거 일본의 에도 중기, 그러니까 뭐 대개 1700년대에 이게 이제 성해지는데요. 이 학문적 흐름이. 야, 이 사람들 이때부터 그런 국수주의라는 거야. 건가? 이때부터 일본밖에 없는 일본주의, 전체주의가 이때부터 출발을 했나? 이런 이제 선입감을 가지고 국학을 다루어 보기 시작했고, 자료들을 좀 보기 시작했고, 또 제가 이 공부를 하기에 아주 유리했던 것은 동료 교수 중에 저랑 아주 가까운 동료 교수가, 저희 대학의 동료 교수가 이 국학을 문학적 앵글로서 공부를 하는 학자가 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뭐 개인 교수를 받을 정도로 강의를 듣게 됐죠. 그래서 제가 빨리 속독을 한 편입니다. 이 일본 국학에 대해서는. 근데 이 국학이 그렇게 처음부터 그러한 거,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집약이 됩니다만은, 국수주의적인 사상으로 집약이 됩니다만은 출발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대한 어렴풋한 이해를 갖고 계실 텐데, 우리 조선시대의 인문학의 99%는 유학이지 않습니까? 유학입니다. 그리고 그 유학에 집중된 유학자들이 한국의 인문학과 한국 사상사를 지배했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절대가치였고요. 근데 일본도 물론 유학이 들어와서 상당히 그 엘리트들 사이에서 중요한 학문적 입장은, 학문적인 그 형태는 갖추고 나아갔습니다만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같은 우리가 조선시대일 때 일본, 그러니까 적어도 1200~300년대부터 출발을 해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 시기, 한국의 조선시대와 같은 시대 상황에서 일본은 그 인문학이라든가 사상 연구에 있어서 한국보다는 훨씬 더 넓었다는 거죠. 유학 일변도, 유학 하나만을 집중하는 그러한 그 학문 연구가 아니고 상당히 넓게 섭렵되는 그런 학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같은 세국은 마찬가지예요. 당시 여러분들 뭐 일본사를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토요토미 히데요시 시절에 우리로 치면 임진왜란 이후 일본도 도쿠가와 막부가 시작되면서 에도 시대죠. 에도 시대가 시작되면서 철저하게 세국으로 갑니다. 그 세국 시대에 바로 카톨릭 탄압이 있었던 것이고 수많은 카톨릭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세국 시대인데, 그 시대에도 일본은 숨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일본의 창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특히 일본 여행 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나가사키를 가보신 분들은 나가사키에, 바로 나가사키 항에 대지마라고 부르는, 이 손숫자에 섬도자를 쓰는 대지마라고 부르는 인공섬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섬이죠. 인공섬 사실은 폭이 300m밖에 안 되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여의도보다 훨씬 작은 그런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섬이 인공으로 만들어진 섬인데요. 사실은 포르투갈, 스페인 상인들이 거기에 자기들이 무역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포르투갈 사람들과 일본인들이 조성한 섬인데, 결국 쇄국이 시작되면서 모든 카톨릭 국가들 다 추방하고 해외와의 관계를 다 끊고 그 대지마에서 다 추방하면서, 그 대지마는 누구의 천국이 되느냐 하면 오란다, 일본말로 오란다라고 부르는데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나라죠.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상인들만, 네덜란드 사람들만 그 대지마에 들어와서 일본 상인들과 교역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네덜란드 사람들만 오케이. 유럽의 모든 다른 나라는 입국 금지. 그거는 이제 정치적 이유인데, 네덜란드 상인들 아시아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도 아실 텐데,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당시 네덜란드의 무역 방식이고 제국주의 전개 방식인데, 그 사람들은 두 가지를 잘 알합니다. 식민지를 별로 경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뭐 아시아에서 네덜란드 식민지를 오래 한 지역이 인도네시아가 있기는 있지만 다른 어디에 인도네시아 이외에는 특별히 식민지 경영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투여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정치적 지배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게 네덜란드 제국주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장사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선교 안 합니다. 그렇죠? 네덜란드가 물론 나중에 이제 뭐 개신교 국가니까요.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의 대표적인 개신교 국가가 돼서 뭐 미국에도 유명한 화란 개혁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선교사들은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절대 선교사를 보낸다든가 선교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그저 장사해서 이익만 남기면 돼라는 게 네덜란드의 제국주의 정책이었고, 거기에 일본 정치가들이 바로 포착돼서 그래 네덜란드 정도면 안심이야. 쟤네들은 와서 우리랑 무역만 했지 선교 안 할 것이고 정치적 침략에 야욕은 없을 것이야 라고 결정을 해서 네덜란드 하나만을 유일한 그 뭐랄까 교섭의 창구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나가사키 대지마에 오고 가는 네덜란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사에서 배운 적 있잖아요. 예를 들어 벨트부레라든가 하멜이라든가 전부 네덜란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탔던 배들이 제주도 근해에서 예를 들면 파산해서 한국으로 표류하게 된 게 다 나가사키 대지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왜 얘기가 길어졌느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사람들이 그 나가사키에 와서 산단 말이에요. 그 상인들이 그 좁은 섬 안에 집도 짓고 그다음에 가정집도 있고 특히 뭐 일본 여성하고 결혼하는 네덜란드 상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한 250년에서 300년 가까이 이게 계속되는데요. 예를 들면 단순히 장사꾼만 오는 것도 아니고 학자들도 오고 슬쩍슬쩍 패스보드를 바로 비즈니스 패스보드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꽤 많은 지식인들이 그 대지마를 근거로 일본 사람들과 교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도 당시 막부 정부입니다. 막부 정부 동경에 그 근거지를 둔 도쿠가와 막부는 이 네덜란드 사람들을 잘 이용하면은 위험하지 않게 서구 문물을 조금씩이라도 맛은 보겠다 우리가. 그래서 이 일본 학자들도 야금야금 대지마에 가서 서구 학자들을 만나고 상인들을 만나서 정보를 얻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빨리빨리 들어갈게요. 이 일본 국학자들이 이제 세계 종교로 좀 한정을 시킵시다. 다른 사상들은 좀 빼고요. 종교로 한정시켜서 볼 때 세계 종교를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딱 오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막 충격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었죠. 자기들의 국교라고 할 수 있고 자기들의 종주라고 할 수 있고 자기들의 바탕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도가 너무 허술한 거예요. 신도가 원시 종교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도 좀 그래요. 신도 뭐 좀 저 일본 친구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신도 가보면요, 이건 꼭 그 고대 종교 같은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그 윤리관도 떨어지고 세계관도 떨어지고 상당히 약하죠. 예를 들어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이런 세계 종교하고 비교를 하면 신토이즘이 거기에 같은 반열에 올라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충격을 딱 받습니다. 야, 이거 우리 걸로 우리가 세계화되기에는 어렵겠다. 그래서 국학자들이 이제 나름대로 신도를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학자들이 제1번 공헌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기원전부터 있었던 일본의 신토이즘을 정리하는 거예요. 아주 세련된 신도 신학에 의해서 이거를 나름대로는 그 어떤 신론, 창조론, 구원론 뭐 하여튼 다 정리해서 나름대로 그 신도 신학을 정리해내는 것이 이 국학자들의 제1 과제였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뭐 무지장 많은데 이때 일본 소위 일본 천재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세 사람의 천재만 제가 얘기를 하고 성격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발을 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 1번 나오는 게 모토오리 노리나가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본 국학 전통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 이름을 모르면 간첩입니다. 근데 자, 이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완전 우익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일본의 사상사로 보면은 이런 꼴통 우익이 없을 정도의 사람이 바로 모토오리 노리나가죠.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방법론을 저는 별명을 붙이기로 억지론이라고 하죠. 억지론.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면요. 아주 길게는 설명할 시간이 오늘 없어요. 우선 일본 신도가 세계 최고의 사상이고 종교라는 거예요. 일본 신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신도는 뭔가 좀 격이 떨어지는 종교일 수 있어요. 뭐 신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반대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독교 학자로서 그리고 객관적 종교학자로 봐도 신도가 좀 수준이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토리 노리나가는 세계 모든 종교 사상 위에 제1번은 제위에 이 신도가 있다. 아마데라스 오미카미는 바로 우리 이제 다른 종교 사람들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뭐 우리는 신앙 고백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적 유일한 신으로 보듯이 이 사람은 바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유일신이자 우리로 치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주장이 그냥 억지론이지만 억지 다음에 제가 뭘 붙였어요? 론을 붙였어요. 론.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그거를 설파해 나간 사람이 바로 이 모토리 노리나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국학이 일본의 근대 이후에 일본의 국수주의적 사상, 천황제 이데올로기 이런 거와 연결될 수 있도록 결부시켜준 사람이 바로 이 모토리 노리나가고, 사실은 이 모토리 노리나가의 국학 연구가 없었으면 일본 우익들 오른쪽 편에 있는 사상가들은 아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한, 우리로 보면 참 한심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일본 서상사에서 보면 이건 뭐 대단한 메시아죠. 그런 정도의 사람이 바로 이 모토리 노리나가입니다. 근데 비슷한 시대예요. 나이가 뭐 한 4살 아래니까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그 옆에 다른 사람 하나 있습니다. 우에다 아키나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우에다 아키나리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뭔가 좀 제가 농담을 가끔 하는데 모토리 노리나가는 일본 사람처럼 생겼고 우에다 아키나리는 좀 한국 사람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농담이고요. 하여튼 이 우에다 아키나리가 등장합니다. 우에다 아키나리도 이 사람들이 다 제자 그룹을 갖고 있어요. 제자를 길러냅니다. 뭐 어마어마한 대학이라고 봐야 돼요. 대학을 세워서 제자를 길러내는데 우에다 아키나리는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그래 신도 훌륭해. 신도 훌륭하지. 일본이 이 고립된 섬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그 불교라든가 이런 걸 받아들여 가면서 그래도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신도를 이만큼 수천 년 동안 지키고 성장시켜 온 일본 문화 대단해. 그래, 인정해. 그러나 일본 신도만 대단한 게 아니야. 일본 신도가 대단하면 유대교도 대단한 거고 기독교도 기가 막힌 거고 힌두교 끝내주는 거고 이슬람교 이것도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토리 노리나가가 절대적 신도론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에다 아키나리는 상대적 신도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히라타 아치타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요건 아주 이건 잔깨라고 할까, 상당히 똑똑합니다. 앞에 위에 그 자기 대선배들보다 상당히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딱 히라다가 드디어 이제 안을 만듭니다. 어떤 안이냐? 일본 국학의 최종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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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른 것도 다 훌륭해. 기독교 좋지. 이슬람교, 힌두교 다 좋아. 근데 걔네들이 어디서 다 배워갔는 줄 알아? 어디서 다 따갔는 줄 알아? 우리 신도에서 다 따간 거야, 걔네들. 그러니까 주종 관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토리 노리나가는 절대적 신도론, 그 다음에 우에다 아키나리는 상대적 신도론, 그 다음에 이 히라다 아츠다네는 서열론, 주종론, 뭐가 주고 뭐가 종인가를 정리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일본 이후의 근대 사상, 이제 나중에 우리가 천황제 얘기하고 할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모든 종교 우의 종교, 초종교죠, 초종교. 그게 다 히라타의 논리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사상적 맥락으로 보면 메이지 유신의 엘리트들이 사상적 고향으로 추종했던 사상가는 바로 히라타 아츠다네입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일본 근대는 탄생하지 않습니다. 이 앞에 두 선배들 둘이 싸우면은 분명히 사무라이 정치가들이기 때문에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몰라, 국학 버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히라타의 잔꾀는 그대로 일본 근대가 사상적 근간으로 받아들이기에 너무 좋은, 양념이 아주 잘 된, 간이 맞는 그러한 그 사상으로 히라타의 안이 그 이후의 근대론자들, 일본의 천황제 이데올로기 추종자들, 그리고 명치시대 이후에 일본 사상사를 틀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바로 히라다가 합니다. 바로 그 전통 위에 기독교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왜 기독교가 절대화되지 않느냐. 도대체 일본의 크리스찬들은 말로는 그러면서도 왜 가치관으로서도, 물론 뭐 이제 그 가톨릭의 순교자들 뭐 이런 얘기하면 별도의 흐름이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논하기 어렵고요. 적어도 근대 이후, 메이지 시대 이후에 선교의 자유가 온 이후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일본의 엘리트들,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올 텐데요. 그분들 다 히라타의 제자라고 보면 됩니다. 기독교인들도 다 히라타의 제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쪽으로 가서 먼저 얘기하면 우찌무라 간조를 왜 일본 기독교 사상사에서 소수파가 되느냐.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저는 논문에도 그렇게 썼는데,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 기독교 수용자 중에서 히라타의 제자가 아니고 우에타의 제자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일본 기독교 사상가들 중에서 좀 특이한 거는, 소수파인 것은 히라타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우에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러느냐고요? 우찌무라 간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본적 기독교가 있으면 한국 조선적 기독교도 있고, 유럽적 기독교도 있고, 미국적 기독교도 있는 거죠. 다 상대적 가치다, 기독교라는 것은. 내가 일본적 기독교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면 김교신 너는 조선적 기독교에 위해서 네 목숨을 바치는 게 당연하다. 이게 우찌무라의 사상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에타의 원류예요. 우에타가 바로 그러한 흐름 위에 우에타의 전통을 받아들여서 그렇다. 얘기를 좀 앞서가서 얘기를 했어요. 다음 좀 넘겨주실까요? 자, 일본 근대는 사실은 강제로 문이 열렸어요. 한국과 비슷해요. 우리만 강제로 열린 게 아니라 일본도 강제로 열렸습니다. 미국 함대가 요코하마에 와서 압력을 넣어서 문을 억지로 열은 거죠. 근데 이제 열리고 난 다음에 이 명치유신 파들은 적극적으로 근대 문명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조금 뭐 상식적인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자, 우선 이 시대에 자기들이 딱 만들어 놓은 캐치프레이즈가 타라 입구입니다. 이건 뭐 많이 들어서 저도 한국에서도 많이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타라 입구죠. 타라 입구 뭡니까? 말 그대로 일본은 아시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아시아를 버리고 유럽으로 가자. 그게 일본 근대 제1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번에도 왜 G7에 이제 우리 저 한국 대통령이 초대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 G7이 바로 유럽의 종주, 근대 문명의 담지자들의 국가죠. 최선진국. 그중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만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껴? 이거 존심 상하는 거죠. 그 출발은 타라 입구부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아시아의 동쪽 맨 끝에 있으면서도 일본의 보통 사람에서부터 리더들에서부터 정치가들에부터 일본 사람들한테 아시아 의식이 아주 박약합니다. 아시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김새만 아시아죠. 그거는 벌써 이 타라 입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일본 근대 목표 제1번이 타라 입구. 아시아를 버리자. 아 근데 나중에 아시아 침략하고 아시아 대동아 공영권 만들고 그건 뭐냐? 그거는 간단하죠. 서양인들이 와서 아시아를 지배할 필요가 없다 이제. 왜? 아시아 안에도 니들 서양 애들하고 니들보다 더 나은 문명국이 있다. 그게 일본이다. 일본이 아시아 전체를 지배하면 아시아는 저절로 굴러간다. 그게 대동아 공영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타라 입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타라 입구 속도를 한국의 경제개발 속도와 비슷한데요. 하이스피드죠. 여러분들 많이 일본사 습적 들을 때 공부하셨을 거예요. 이와쿠라 사절단. 뭐 대단한 그 엘리트들을 뽑아서 유럽으로 파견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오해하는데 조선시대에 대단히 소극적으로 유람단하고 이건 정말 다릅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은. 신사유람자는 일단 돌아보고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봐가면서 비판적 성찰을 해서 돌아와서 이거를 우리가 적용할 건지 말 건지를 그때부터 이제 어험 해가면서 토론하는 거라면 이 이와쿠라 사절단은 이미 서양권은 깡그리 다 뺏겨오기로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도 농담 잘 하면서 하는데 저는 이걸 컨닝 사절단이라고 저는 불러요. 컨닝 사절단. 이게 무슨 유람하러 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 가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신속하게 에센스를 바로바로 컨닝해서 본국으로 보고서를 보내는데요. 이 사람들 막 지금 돌고 있는데 보고서는 계속 메이지 정부에 도착을 합니다. 그 도착하는 내용을 그대로 이 사람들 돌아오면 이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이게 어떤 건지도 보고 우리가 실행을 하든지 하자. 이게 아니고 그냥 이와쿠라 사절단의 제1차 보고서가 오면 그대로 실행을 해버립니다. 일본에서 왜 자동차 운전석이 반대인지 아세요? 일본에서 왜 사람 통행, 차 통행이 한국하고 다르잖아요. 그 영국하고 똑같잖아요. 이와쿠라 사절단이 제일 먼저 도착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컨닝해서 보내는 거는 바로 사회 인프라, 전력, 철도, 도로 이런 거죠. 사회 기관 인프라가 있어야 근대화가 가능하다. 그대로 보고서 보내면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지금 우리 일본의 교통, 전력,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다 영국식이에요, 사실은. 프랑스 가서 제도, 법, 철학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독일 가서 교육제도. 일본의 대학제도는 거의 독일하고 유사합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왜 이렇게 일본이 비빔밥은 사실 우리 특징인데 일본 문명, 근대 문명은 비빔밥이거든요. 완전히 뒤섞여 버린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본 근대화 사절단의 보고서가 그대로 실행되어 간 거예요. 단편적으로 먼저. 그게 나중에 합해져서 일본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렇게 컨닝해가지고 남의 거 뺏겨가지고 갖다가 써서 그게 지들게 되겠냐. 라는 비판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문명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또 하나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모든 세계 문명은 일본 열도 안에 들어오면 다 일본께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혼양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메이지 정부의 제2차 국가 목표는 화혼양제입니다. 서구에서 컨닝해오는 것은 혼이 아니에요.
기술, 보이는 문명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혼은 우리 걸로 할 거예요. 그럴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아까 국학자들한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그냥 속도적으로 이 기술 문명만 가져오면 혼은 이미 우리는 세계 최고의 것을 갖고 있어. 그걸로 쓰면 돼, 그걸로. 그거를 거기에다 갖다 얹으면, 예를 들면서 서구의 기술 문명 위에다 일본 혼을 갖다 불어넣으면 그거야말로 세계 최고의 것이 된다라는 프라이드를 이 근대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이제 가끔 하죠. 일본의 이아쿠라 사절단을 비롯해서 이 사절단뿐만 아니라 수많은 루트로 수많은 엘리트들이 유럽으로 공부를 하러 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컨닝해 오는데, 다 뺏겨 오는데 뭐만 안 가져옵니까? 기독교만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기독교 왜 안 갖고 왔습니까? 그건 유럽의 혼이기 때문에. 혼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혼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혼은 필요 없어. 거푸집만 가져와. 혼은 우리가 불어넣을게. 그게 바로 화혼양제죠. 물론 한국에도 그런 비슷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동도서기 같은 거 있죠. 동도서기. 근데 동도서기 수준은 아니에요. 동도서기야말로 물리적 관계라면 이 화혼양제는 화학적 관계입니다. 화학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요 밑에 제가 요즘 광고 나오는 걸 하나 그 장면으로 봤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화혼양제를 광고에 카피로 쓰길래 이게 뭔가 하고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양모를 가져다가 일본에서 가공을 하는데 그 가공 기술과 가공에 들어가는 그것이 일본 혼으로 그걸 만드는데 세계 최고의 양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단 양모가 들어오면 세계 최고 레벨의 그 다운이 되는 거예요. 다운이.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세계 최고의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냥 원산 재료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혼양제. 서구 문명이라는 것도 가져와야, 그 걔네들 거친 서구 문명의 특별한 것들 가져와 봐야 우리가 여기서 싹 화혼으로 정리하면 세계 최고 문명이 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